경애는 미유가 모든 인맥을 동원해 소개팅 자리를 만들면 선선히 나가서 앉아 있었다. 미유 말대로 대부분 괜찮은 사람들이었다. 이 남자들은 어디서 뭘 하며 괜찮게 있다가 자기 앞에 나타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녕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행운이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태어나야 했고, 자라야 했고, 먹어야 했고, 사고를 피해야 했고, 견뎌야 했다. 무엇보다 불운을. 불운이라고 말하면 대체 피할 수 있는 건가 싶은데, 적어도 살아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경애는 알았다. 고등학생이던 1999년에 가까웠던 친구들을 한 번에 잃어봤기 때문이었다. 책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 여기는 책수다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딸콩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제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공감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은 행운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걸 알고 계신가요? 김금희 작가의 소설 경애의 마음. 이 소설 속 경애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야 했고요. 자라야 했고요.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사고를 피해야 했고 견뎌야 했죠. 무엇보다 불운을. 경애는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친구, 그리고 또 유일하게 친구라고 이름 붙였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화재 사고로 모두 잃게 되는데요. 자신도 그들과 한 공간에 있었지만 전화를 하기 위해서 잠깐 나와 있던 그 순간에 터져버린 화재로 본인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그때의 기억을 상처로 안고 사는 여자입니다. 가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을, 이 하루를, 이 만남을, 이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건 엄청난 행운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랍니다. 조 선생은 상수에게 미싱이 머신의 일본식 표현에서 온 말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기도 했다. 머신은 기계이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미싱은 온갖 기계를 대표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미싱 회사 직원인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옷을 왜 입냐는 것인데 우리가 혼자 살면 옷 안 입어도 됩니다. 그런데 옷을 입는다는 건 어딜 나간다는 거고 누굴 만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다워지라고 미싱을 돌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상수씨, 그거 안 잊어야 합니다. 다른 사원들과 달리 상수는 그런 말들을 아주 귀담아 들었다. 정말 말 그대로 듣기 좋은 소리였다. 본인은 굳고 인정하지 않지만 아버지 덕분에 회사에 들어와 대강 시간을 뭉개며 살아보려 하던 상수를 깨우는 소리였다. 하물며 기계라는 것, 미싱이라는 것,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도 그런 의미랄까, 본질이랄까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것이 상수에게 활기를 불어넣었다.
경애의 마음이라는 소설 속에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주인공 경애, 그녀와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수, 그리고 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여러 주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은 조 선생이었어요. 경애와 상수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약해질 때마다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상수라는 인물은 전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인맥으로 일본에 본사를 둔 반도미싱이라는 미싱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유일하게 가깝게 지낸 사람이 바로 조 선생이죠. 조 선생은 일본 본사에서 생산 기술직으로 일하다가 회사에 일본어 능통자가 필요해지면서 영업부 직원이 됐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둘은 회사의 주류에서 살짝 밀려난 여러 가지 이유로 승진대열에게 합류하지 못한 약간 아웃사이더 그런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소설 속에서 느껴지는 조 선생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사명감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사실 어떤 한 직장에 또는 어떤 한 분야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서 일을 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일 자체에 가치를 두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약간은 사양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싱 관련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치여서 상처받기 쉬운 영업직이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직업에 대한 본질을 고민하고 거기서 자긍심을 찾고 일을 한다는 게 엄청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상수도 조 선생을 따르고 그의 존재를 특별히 생각한 거겠죠. 가끔은 저도 제가 하는 일이 그냥 이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그 자리를 채워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만한 그런 가치를 잘 못 느끼는 사소한 일이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라도 와서 꼭 그 자리를 채워 일을 해야 하는 거라면 그건 결국 누구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겠구나. 세상에서 없어도 되는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냥 그건 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과 일은 충분히 그 존재 가치가 있고 또 그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때 경애를 드러내놓고 싫어하던 과장은 회사에서 나온 설 선물을 나누어 줄 때도 경애의 책상은 건너뛰곤 했다. 파업을 함께했던 노조 쪽에서도 경애를 냉랭하게 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와해되다시피 한 노조는 다시 결성되었지만 경애의 가입은 불허했다. 경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 세계 역시 그런 질서가 작동하는 세계라면 관심 없었다. 그때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들에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구원은 그렇게 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적극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시흥의 창고에서 생각했다. 사실 경애라는 인물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해왔어요. 회사의 불법 해고 파업에 참가해서 머리를 밀기도 했고요.
노조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을 지키는 일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회사에 미운털이 박혀서 한직으로만 도는 것에 대해서도, 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적대시할 때도 그냥 묵묵히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이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면 다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버텨왔던 거죠. 아마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였겠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소리내서 지키려던 것들로부터 오히려 외면받고 이렇게 내쳐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회의감도 들었을 거고, 그저 조용히 잡음 없이 혼자 사귀면 드러나 보이는 상처는 없을 테니까 그렇게 상처가 없는 듯 사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소설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다시 경애는 그렇게 상처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다고, 나를 위한 구원은 상처를 낸 사람들이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를 시작하죠.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부당 발령낸 회사를 향해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한 경애의 마음이라는 소설은 일종의 상처받은 어른들의 성장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세상과 부딪히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 소용없다,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불의에 눈을 살짝 감는 비겁자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 배우고 또 하나 깨달아가며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 소설도 경애와 상수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 그런 현실이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용기를 내고 버티고 이겨내면서 또 다른 새로운 삶과 인연을 이어갈 것을 기대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혹시나 지금 자신이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이렇게 힘겨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픔이라고, 상처라고, 나만 특별히 못나서 내가 특별히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냥 그저 살아내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 시간들이 나를 더 성장시켜 줄 거고, 그로 인해서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 그것도 꼭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단하지만 열심히 살아내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책수다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